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제3강 생체 촉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체 촉매라는 것은 효소를 얘기합니다. 효소. 자, 우선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을 얘기하면은 이 물질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합니다. 물질 대사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크게 나누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화작용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고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탄소 동화작용 하지요. 탄소 동화작용이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광합성이 되긴 전 얘기를 하면 광합성이라고 예를 들었죠. 단백질 합성. 광합성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화학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포당이고 광합성의 일반식을 제가 딱 썼어요. 6CO2 6개의 이산화탄소와 12분자의 물을 이용해서 이 포당이에요. 이게 포당. 산소고 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화학을 하신 분들은 전 뭐 주기율표를 보면서 되게 분자량, 원자량 그런 거 계산하죠. 이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44예요. 그 다음 물이 18입니다. 근데 탄수화물 포당은 뭐냐? 180이에요. 분자량이. 자, 봐요. 저 분자를 가지고, 작은 분자를 가지고 그 분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광합성이 동화작용이라는 거죠. 저 분자를 가지고 그 분자를 합성했다. 이게 광합성의 일반식인데 여러분들 잘 알아요. CO2는 이산화탄소, H2는 물. 이건 포도당, 탄소, 물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광합성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포당이 만들어지지만은 또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요. 식물이 지구상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먹는 모든 물질은 식물이 광합성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빵을 먹는다, 우유를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다 어디서 온 거냐? 광합성에서 온 것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 광합성을 이루게끔 한 것이 뭐냐? 바로 가장 에너지원이 뭐냐? 잘 아셔요. 에너지원은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이 빛이 있어야 식물이 엽록체도 광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식물이 태양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 갖고 광합성하는 것을 바로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생태계에서는 생산자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식물밖에 없어요.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먹고 살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우리 동물은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한 걸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지구에서 환경이 산소를 공급하고 먹을 걸 주는 그런 태양의 역할을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화작용은 반대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작은 분자를 큰 분자인데 이거는 큰 분자를 작은 분자. 그럼 반대예요. 반대. 이게 반대.
응? 광합성의 반대. 응? 광합성의 반대가 이화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합성이고 이거는 이화작용은 뭐냐? 세포호흡, 반대는 세포호흡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식물은 스스로 땅에다 뿌리를 박고 자기 혼자 살아가요. 그러한 생물을 독립요양 생물이라고 하죠. 자기가 양분을 스스로 다 해결해요. 근데 우리 동물은 양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식물이 만든 양분을 우리가 먹지요. 먹어서 그것을 에너지화하지요. 그러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동물은 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게 바로 에너지를 쓰는 게 바로 이화작용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반대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이화작용은 세포과 소화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여러 가지 이제 탄수화물도 거기에 녹말도 있고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고 소화가 돼서 이제 흡수를 하지요. 그 흡수한 것이 혈액에 가서 이동을 해갖고, 예를 들면 포도당이 흡수돼 갖고 그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동차에 연료가 타서 가듯이 사람도 에너지를 써서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에너지화한다. 먹는 건 우리가 광합성한 걸 먹지요. 그럼 먹은 것을 에너지화하는 것은 바로 세포호흡이거든. 우리 숨을 쉬죠. 숨을 쉬는 건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거예요. 산소가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흡수한 포도당을 태운다 이거예요. 포도당을 태운다, 탄소로.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은 우리 몸에 있고 필요하면 소변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폐로 배출하죠.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를 생물체 에너지 ATP라고 하는 겁니다. ATP. 그럼 그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더 하겠어요. 그림 보세요. 자, 바로 저분자가 고분자로 된다. 바로 이것이 뭐냐? 동화작용이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된다. 동화작용. 아미노산은 저분자거든요. 에너지 흡수.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다. 단백질이 아미노산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아까 얘기했죠. 광합성이 포도당이 된다. 그것이 고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고분자가 된 거죠. 고분자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고분자, 이렇게 되면은 이화작용이죠. 그러니까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면은 동화작용이고,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면은 이화작용.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면은 동화작용이. 그림을 보면 알죠. 이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다. 그러면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 이화작용. 또 아미노산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이 합성된 거예요. 고분자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효소 활성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효소 활성 에너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 말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주 작은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필요할 때 그 활성화 에너지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반응할 때는 화학 반응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효소 활성 에너지를 보면은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최온 정도의 온도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한다.
자,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힘들지요. 낮은 산을 올라갈 때는 좀 덜 힘들어요. 이 높은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낮은 산을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의 작용이다. 활성화율을 낮추는 것이다. 봐봐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반응이 이렇게, 이게 활성화 에너지였어, 이게 뭐냐? 빨간 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였어요.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응? 효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쓰는데, 이렇게 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이게. 필요한데, 효소가 바로, 있을 때는 막 줄지요. 이렇게 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효소가 없을 때는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고, 효소가 있으면 에너지를 좀 적게 필요하죠. 그래서 효소가 이와 같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갖고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촉매작용을 하는 겁니다. 효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효소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우리 몸에서는 어떤 온도가 최고냐? 우리 체온이에요. 체온이 36.5도지요. 그렇게 일어나도록 효율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반응이 되도록 해줍니다. 자, 그럼 효소의 작용과 특성을 보지요. 효소의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뭐냐?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녹말이죠, 녹말. 녹말은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죠. 아밀라제라고도 하는데, 라제. 이것이 엿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침 속에 아밀라제가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식 발음은 아밀라제지만 영어는 아밀레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이 녹말을 엿당으로 바꿀 때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효소예요, 이게 효소. 효소고, 이게 뭐냐? 이게 기질이에요. 이 녹말을 소화할 때는 아밀라제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기질은 이 효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엿당으로. 그러니까 이 효소는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것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 입체 구조가 맞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효소는 입체 구조가 맞는 기질과만 결합하여 반응 촉매한다. 아밀레이스는 아밀라제 효소는 녹말 기질을 분해하지만 엿당은 분해하지 못해요. 엿당은 분해 못해요. 녹말은 분해하지만. 자, 그러면 하나의 예로서 여기 설명해 보죠. 자, 과산화수소가 기질이에요. 물과 산소로 되는데 무슨 효소가 필요하냐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자, 이건 알코올이고 이거는 과산화수소예요. 자, 카탈레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여기에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딱 맞죠, 입체 구조가. 근데 알코올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산화수소는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와 맞는 거예요, 입체 구조가. 이와 같이 맞아야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봐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는 분해하지만 알코올은 분해를 못한다. 입체 구조가 맞아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이제 효소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을 좀 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생활에 근접한 것들을 보면은 식품, 된장, 고추장, 김치, 이 발효식품입니다. 자,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세제. 우리가 세탁할 때
때는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넣어서 세제가 단백질 분해해서요 들어있어갖고 찌든 때를 빼는 거죠. 그것도 생활용품에서 효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3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세요. 생활 속에 생체 촉매가 이용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여러분들이 주로 집에서 많이 하는 예를 들어서요. 소고기에 배를 갈아서 섞어두면 부위가 연해진다. 여러분들 그 연해질 때 바로 효소의 작용입니다. 대개 인전 고기에다 인전 배를 넣는다던가 뭐 사과를 넣는다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효소를 넣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한다. 이건 효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감자를 반으로 잘라서 찌면 큰 덩어리일 때보다 빨리 익는다. 자, 이거는 잘 보세요. 큰 거를 쪼개면은 표면적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건 효소의 작용이 아니지요. 이거는 효소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 식혜 엿기름은 바로 효소 아닙니까? 여러분들 식혜 많이 먹어봤죠? 밥을, 고두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엿기름을 부어서 효소가 작용하게끔 해서 만드는 겁니다. 3번도 맞아요. 자, 기름진 돼지고기를 먹을 때 뭐만 먹어요? 소화 잘 되게. 새우젓하고 먹지요? 바로 이것이 효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지요.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물질 대사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질 대사는 반드시 이제 효소가 관여하죠. 반응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식물의 광합성은 물질 대사에 해당된다. 맞죠? 물질 대사 중에서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라겠죠. 동화작용.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동화작용이 됩니다. 자, 3번째,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 맞죠?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물질 대사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만들고 그걸 먹어서 에너지화하고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맞는 거예요. 물질대사 설명한 것 중에 맞는 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근데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큰 문제지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이 없다고 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올해 2차 고입 검정고시 시험에 났던 겁니다. 자, 다음 중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 이 분해는 이화, 합성은 동화. 자, 이화와 동화에 관한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로 물질 대사죠. 자, 이와 같이 제3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